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그 본 영화를 보고 그대로 보고 와서 그 소회를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성격이 뭐 이렇게 그 흑백 논리 같이 뚜렷하게 뭔가 얘기하는 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스타일이 조금 그랬을 때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저 사실 저 영화의 한 90% 정도는 좋게 봅니다.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정말 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영화예요. 근데 영화는 어차피 취향이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자, 오늘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오랜만에 보고 왔습니다. 자, DC EU죠. DC 익스텐드 유니버스, DC 확장 유니버스의 새로운 영화인 블랙 아담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그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뭐 또 슈퍼히어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제 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샤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샤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잠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좀 밝은 캐릭터라고 한다면 실제로 주인공이 슈퍼히어로가 어린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니까요. 블랙 아담은 되게 무자비한 캐릭터에 해당하는 일종의 아치에너미예요. 샤잠과 블랙 아담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슈퍼맨과도 많이 엮이면서 좀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블랙 아담은 오리지널 블랙 아담은 완전 빌런이거든요. 완전 나쁜 놈인데 이 영화에서도 완전 나쁜 놈을 주인공으로 하진 않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그런 캐릭터를 할 리는 없겠죠. 90년대 이후에 새롭게 좀 변형된 약간 무자비하지만 히어로는 히어로인 일종의 안티 히어로 같은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슈퍼 히어로계, 그러니까 슈퍼맨의 안티 히어로 같은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능력치는 뭐 슈퍼맨과 맞먹는다고 해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슈퍼맨은 저 멀리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날라온 거고 이 블랙 아담은 고대 가상 국가인 칸다트라고 하는 그런 문명에서 출발한 고대 5천년 전의 인물입니다. 뭐 영화니까요. 감안을 해주시고요. 근데 영화는 솔직히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깊이감을 기대한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 아담의 연출자는 자움 콜레세라라고 하는 스페인 감독입니다. 자움 콜레세라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의 이제 필모를 보면 사실 전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2021년도에 나왔던 같이 드웨인 존스가 나왔던 정글 크루즈의 감독인데 정글 크루즈는 디즈니의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험 영화죠. 근데 이게 너무 패밀리 무비 같이 됐고 배경 자체가 이제 뭐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를 연상시키는데 재미는 그렇게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자온 콜레세라가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이 이미 나이든 리암 니슨이 출연했던 영화들이에요. 런 올라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논스톱이라든가 커뮤터라든가 뭐 사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 리암 니슨 주연의 사실 리암 니슨은 액션이 안 되는 배우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는데 어쨌든 보니까 액션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 중에서도 수작들을 꽤 나름 잘 만들었던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호러 매니아들에게는 오펀 천사의 비밀이라는 영화로 알려진 감독입니다. 스페인 출신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꽤 수작으로 거의 미실이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상어와 사투를 벌린다고 했던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언더워터라는 더 쉘로우즈라는 영화를 또 연출을 해서 이 영화는 꽤 평을 많이 받은 그런 영화였죠. 근데 뭐 사실 자온 콜레세라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렇게까지 뭐 걸작을 뽑아내는 건 이미 이제 많은 영화 경력이 있는 감독이어서 걸작까지 뽑아낼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 영화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걸작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블랙 아담, 즉 드웨인 존슨의 데뷔작이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DCU 데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 아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일단은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는 역시 액션 파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온 콜레세라가 잘하는 것도 액션이고, 그 다음에 드웨인 존스가 주는 것도 그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 블랙 아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초기 액션 시퀀스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사실 촬영이라든가 그 CG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꽤 훌륭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본적인 요소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전반부에 블랙 아담이 이제 무자비한 그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칸다트라고 하는 가상의 문명 도시죠. 거기서 이 블랙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이제 스토리 서사적으로는 이제 앞부분 전반부에 나왔던 얘기들 전반부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중반부 이후에 후반부에서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 뭐 원작 스토리상으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는 아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작 스토리상은 뭐 조카일 수도 있는데 샤잠이라고 하는 그 샤잠의 에너지, 그러니까 샤잠이란 구호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상 영화 속에서 힘을 잃게 만드는 건 스스로 샤잠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것도 간단합니다. 샤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쉽죠. 자, 그런 캐릭터입니다만, 그러니까 되게 무적에 가깝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출발점이 그 마블의 토르 4편에 나왔던 그 고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고르라고 우리 스크리스천 벨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 마냥 아들과 자식을 잃었다는 그런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신에 대한 분노는 아니고요. 샤잠이라는 영화에 나왔었던 것처럼 일종의 그 마법사, 이를 통제하는 마법사들에 의해서 힘을 주요받았다가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 아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 어떤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사실 좀 그게 이 영화의 각본적인 약점인데, 행동의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끌리는 일종의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대 의식은 이 영화 속에서는 지금 요 닥터 페이트가 안고 있는 이 소년과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과 이 소년은 칸다트라는 나라의 독재 국가예요. 말하자면 그 인터갱이라고 하는 그 군사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인터갱, 뭐 인터내셔널 갱이라는 거죠. 깡패 같은 애들을 통제하고 있는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투사 같은 여성인 거죠. 그 여성인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동생은 있지만. 그래서 마치 이제 반면에 이제 이 블랙 아담의 경우는 당연히 5천 년 전 사람입니다만 이미 그 5천 년 전에 가족을 이미 잃었거든요. 그 이미가 어른 요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 속에서 특별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 호의를 베푸는 이 칸다트의 소년, 굉장히 부각되는 소년이에요. 그 초반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쪽에 분명히 칸다트라는 동시엔 중동의 어떤 도시일 텐데 거기서 뭐 좀 약간 미국 소년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소년인데, 그 소년에 대한 애정, 그 막연한 애정을 가지고 사실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다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비록 노예했던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봉인되기 전까지는 노예였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각본적으로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진 않고, 그런 면에서 영화가 장단이 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액션적 요소는 훌륭한 편이지만 이 뭐 묘사 같은 것도, 이 호크맨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사실 그 액션 표현 연출력 같은 건 되게 좋은 편이에요. 특히 제일 매력적인 건 이제 닥터 페이트라고 하는 이 인물, 바로 우리들의 피어스 브로스넌 온께서 연기하시는 이 캐릭터가 그 되게 창의적인 액션 시퀀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훌륭한 편입니다. 자, 근데 영화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서사적인 역사적인 맥락들이 사실 가상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배경은 대략 중동 국가, 언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중동 국가의 스토리, 그러니까 아마 뭐 대략 이 칸다트 문명이라는 게 영화의 나레이션에 의하면 뭐 이집트 문명 이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대략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런 문명을 이제 대략 비슷하게 페르시아나 이런 쪽을 배경으로 해서 서사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서사적으로는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련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 호련이 등장한 이 블랙 아담은 사실 이제 그 악마의 힘이 깃든 왕관이 깨어날 때 같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관은 사실 이제 이 블랙 아담이 살았던 시절에 그
흑마술에 빠진 왕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DC는 약간 좀 악마 같은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빌런은 영화에서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지금 요 악마의 표시가 나타난 이 악마죠. 이름은 까먹었네 그새. 자, 이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뷔전을 치르는 건 이제 블랙 아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아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는 저스티스 오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슈퍼히어로 집단이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초짜로 등장하는 아톰 스매셔가 또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1세대가 아니라 아마 TV판이라든가 이럴 때 1세대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데 그의 이제 데뷔전 비슷한 아주 초짜 인물로 등장을 하고 베테랑으로 이제 등장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매력적인 액션 연출을 보여주는 닥터 페이트 그리고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이 여성 캐릭터 여성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호크맨이라고 해서 역시 사실은 이제 DCU에서는 이미 TV판에 많이 등장했었던 인물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이 DCU가 이 저스티스 오브 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람들은 아만더 윌러라고 해서 우리가 그 DC 유니버스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영화에 보시면 등장하는 악당 여자가 있죠. 그 여자의 휘하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위험이 대상으로 보이는 메타 휴먼이라고 불리는데 영화 속에서 반신입니다. 데미갓이라고도 불리고 이 반신인 블랙 아담이 이제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캐릭터로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 구도인데 그 구성이 사실 뭐 당위성이 조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블랙 아담과 결국 연대를 해가지고 이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마로 부활하고 있는 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서사는 이제 고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 후손이다라는 설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설정이 등장하지만 사실 뭐 그것이 충분히 화학작용이 이룰 만큼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은 사실 좀 없고요. 사실 영화에서는 이들의 활약상 그런 액션 안물, 닥터 페이트, 이들 뭐 아톰 스매시 이런 이들의 그 활약상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들의 활약이 되게 시퀀스 자체의 액션 안무는 사실 매력적이거든요. 좀 후반부에 민중 서사, 액션 서사와 좀 결부하는 좀 그런 몹신에서는 좀 매력이 없는데 이들 개개인의 히어로들의 활약상은 사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충분히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블랙 아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상국가 칸다트라고 하는 국가의 수호신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이 영화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로서 쓰기 위해서는 칸다트가 독재 국가라고 하는 국가 자유를 시민에게서 뺏었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서 그것의 일종의 구원자 히어로로서의 블랙 아담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제 국지적인 지방의 대표죠. 사실 뭐 드웨인 존스는 하와이 사람입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그 특성의 외모라든가 이제 그 오리엔탈적인 느낌, 동양적인 느낌들 때문인지 이제 이런 캐릭터를 준 건데 뭐 본인이 원하기도 했지만 그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단이 좀 뚜렷한 영화이고 그런 면에서 드웨인 존스가 사실 캐릭터를 잘 빨아들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영화들에서도 사실 언제나 드웨인 존스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배우고 사실 뭐 더 락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그런 특성들이 있죠. 이 사람을 보는 거는 그 큰 덩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보여주는 파워풀한 힘 그리고 근데 의외로 또 말빨이 좋기 때문에 마이크 웍이 원래 좋았던 프로레슬러 출신이라서 그런 매력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랑 딱 맞는 정도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서사적인 그런 빌런의 막강함 뭐 그런 펌핑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이 다양한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뭐 스포일러를 이제 말할 겁니다. 희생되는 사람들도 이 캐릭터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요즘 새로운 세계관에서는 희생돼도 다른 캐릭터로 인기가 있다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지만 있고 그 다음에 쿠키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DCU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또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는 점도 감안을 하시면 또 영화를 보시는 거. 쿠키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아담이라는 영화가 뭐 그냥 봤을 때는 뭐 아주 뭐 훌륭한 영화다. 뭐 DCU를 구원할, 그러니까 이 DCEU라고 하는 건 더 배트맨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뭐 조커 같은 영화들은 사실 DCU와 연관성이 없는 영화임을 선언하고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의 개별 영화로서 존재하는 건데, 이 블랙 아담의 경우에는 쿠키 영상에 새로 그 익숙한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DCU를 어떻게든지 좀 재구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인물 캐릭터들이 그 마블식으로 그동안 축적돼 가지고 쌓여 있었던 개별 영화가 있던 게 아니라 블랙 아담이 등장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작동을 하는 거라서 흥행 여부에 따라서는 이 DCU도 본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장단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블랙 아담이었습니다. 자, 뭐 이제 극장에 개봉하니까요. 예, 액션의 방점을 찍고 감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상 오마주 같은 것도 있구나. 오마주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세르지오 레오네의 석양의 무법자를 그 무덤에서의 대결 시퀀스를 오마주를 하거든요. 근데 좀 그냥 너무 빨리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서 축적해놓고서 예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그냥 금방 또 그냥 써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원래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몰아치면서 막 그 시퀀스를 좀 멋있게 흉내냈으면 좋겠는데 오마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고 그냥 비슷하게 맛만 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굉장히 세르지오 레오네 팬이라서 그 장면을 좀 멋지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네요. 자, 블랙 아담 뭐 대략 범위까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마시대마였습니다.